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의원님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만은 지금 탄핵 소추가 되어 있어서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총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탄핵 당일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저녁 8시경으로 기억합니다. 그 담화문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총리가 사과하거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도 아닌 또 다른 대통령이 발표하는 담화문 같았습니다. 총리,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읽어보셨죠?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탄핵 결정 직후에 말씀하셨다는 그 모두에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국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현직 드렸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벌어진 이후에 발표된 고건 총리와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담화문에는 국정을 관리가 아닌 운영해 나가겠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하는 것까지 그 문구들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총리,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의원님,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박근혜 정부가 3년 8개월 동안 해왔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부분, 또 잘못돼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우리 내각과 함께 국정의 정상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국정이 정상화되어서 국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 중에 제가 총리로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대부분 다 총리로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게 말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잠깐만 말한다면 들어보시죠. 고건 총리는 담화문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심판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 총리는 헌재를 향해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전에 고건 헌재의 총리께서 심판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이 어렵고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국정을 빨리 안정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헌재의 결정들이 가급적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판단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고 요청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 대답하세요. 지금이라도 아까 헌재 요청하실 물으셨기 겁니까? 때문에 제가 대답 중입니다. 묻잖아요. 제가 헌재한테 요청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의 바람을 여러 방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국정을 정상화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경제 살리고 또 민생을 살리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일부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오래 하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총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거 생각을 하는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와 온 내각들이 국민들의 바람을 받들어서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서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님께서 같이 그렇게 공유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그런 의견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는 국회 출석을 놓고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더러 정해해 달라고 하더니 총리도 본인의 국회 출석 방식을 국회보로 정해라고 합니다. 총리, 이거 대통령에게 배운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흉내내는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제가 국회에 국회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받고 그런 전례가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권한대행시 체제가 된 것이 그동안 8번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총리는 이를테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에 그런 오시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도 또 그렇게 총리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오라고 하니까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이신데 제가 잠시라도 어떤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런 막중한 일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중간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러 번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저런 논의를 다 마무리하면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당에서는 그러면 총리가 첫째 날은 나오지 말고 둘째 날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걸 다른 당과 협의하겠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무슨 아무 당에서 얘기들이 없는데 무슨 코스프레, 의전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제가 질문한 건 대통령이 배웠는지 대통령 흉내를 냈는지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십니다. 기름장화가 길라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적어도 이 국회에서는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쪽을 잘라서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에게 안 배우셨습니까? 흉내 안 낸 거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통령에게 안 배우신 거죠? 흉내 안 내신 거죠? 저는 국무총리로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은 헌법에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소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총리의 저런 총리의 담화문에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경청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도 여러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각계의 원로들로부터 여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그런 전문가들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와도 소통하기 위한, 국회의 의견 듣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방문해서도 제가 인사도 했고 또 의견도 들었고 또 당에 대해서도 같이 대화의 자리를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드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필요한 소통의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의견을 주시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이미 여야 3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나아가 형사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의 뜻대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 폐지하고 국회가 추진하는 여야정 협의체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약간의 좀 중간에 좀 애로가 있었던 것은 야당 대표들께서 야 3당과 이런 또 우리 정부와 그렇게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국회에는 교섭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급적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교섭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섭단체가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가 약간 아마 여야 간에도 좀 갈등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협의가 어렵다면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야당들을 또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조언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야당 대표들에게 또 같이 만나자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당은 그거 안 좋겠다 그렇게 거절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당에서는 그렇게 하자 이런 수용한 당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당대 정부의 대화라든지 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야 정 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런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과 내용은 국회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실 거죠? 국회가 논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감안하도록 할 게 아니라 따르실 거죠? 국회 출석 방식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따르실 거죠? 감안하겠다는 벙벙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국회를 따르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뜻을 여야 정이 잘 협의해서 국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탄핵은 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국민이 심판한 겁니다. 문화체육예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 정책에 최순실이라는 입김이 작용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들 중에 논란이 많은 정책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가 전체로 말하면 한 8천여 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정책들 중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 부분에 연루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사업에서라도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또 지금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해소하고 그건 적폐들이 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고쳐 나가서 대한민국의 그 미래가 바른 정책에 의해서 바로 이행돼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그동안 이제 정부가 그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필진과 함께 만든 그런 웹 점시본을 지금 이렇게 공개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반영을 해서 주무부처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전은 대통령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고 담화문도 거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부총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의전을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수준으로 해달라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좀 유감입니다. 그런 일 없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지금 겸손이라는 부총리의 것은 권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주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물론 저하고 협의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책임 하에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총리의 겁니다. 견해를 묻는 겁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가 아니라 총리 자신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한테 맡길 겁니까 그러면? 지금 손 떼실 겁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